여러분, 생각이 쭉쭉 성장하는 역사의 주연쌤입니다. 여러분, 칠판에 그려진 물결 보이시나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데요. 아니, 오늘 파도를 배운다고요? 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파도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올 일도 남은 거죠. 우리가 오늘 배워볼 로마의 역사가 바로 이런 파도 같은 인생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우리 오늘 파도의 내용을 채워봅시다. 먼저 파도를 반으로 뚝 나눠서 이쪽에는 공화정, 그리고 이쪽에는 재정이라고 써볼게요. 우리 끝에 정이 붙는 경우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고 했었죠? 왕이 다스리면 왕정, 황제가 다스리면 재정. 그런데 우리 오늘 새로운 정치 형태를 하나 더 보게 되었네요. 바로 공화정.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공화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공화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공, 화합할 화자를 써서 함께 화합해서 하는 정치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치 형태인 거죠. 로마는 이 두 가지의 정치 형태를 모두 겪었던 나라입니다. 공화정이었다가 황제가 다스리는 재정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두 시기 모두 가장 강력했던 시기와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존재해요. 우리가 오늘 배울 로마의 팽창과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화정 시기의 두 꼭지점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로마는 점점점 영토를 넓혀가면서 장화처럼 생겼던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지중해가 어디냐고요? 여기 지도를 봐볼까요? 바로 여기 지중해는 당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를 연결해주는 무역의 핵심 무대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를 장악하는 나라는 무역로를 장악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되는 지중해 너무너무 탐이 나겠죠? 두 나라가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 맞서게 됩니다. 바로 카르타고와 그리고 로마예요. 카르타고는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던 나라인데요. 로마와 무려 3차례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For Anything,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나섰다 해서 For Any 전쟁입니다. 여러분, For Anything 이건요, 여러분들 외우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만든 말이고요. 포에니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면 포에니 전쟁의 원인은요, 두 나라 간의 지중해 쟁탈전, 지중해 장악을 둘러싼 갈등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로마가 이겼습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해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화정 시기 가장 전성기에 오를 수 있었겠죠.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것은 포에니 전쟁입니다. 로마는 당시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 귀족이든 평민이든 똘똘 뭉쳐서 카르타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법, 대표적인 것이 라티푼디움이라는 제도의 등장이에요. 이 라티푼디움은 농사를 짓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 노예와 대농장입니다. 우리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노예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노예들을 이용해서 무척이나 큰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노예 대농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라티푼디움은 노예와 대농장, 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은 할 수가 없었고 돈이 많은 귀족들만 할 수 있었어요. 점차 이 귀족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라티푼디움에 밀려서 농지도 잃고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농지를 잃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경영하는 자영농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영농은 평민이 아닌, 귀족이 아닌 평민이었습니다. 여러분, 평민이 몰락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포에니 전쟁은 전 국민이 참여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은 평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는 세금을
세금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세금을 내는 평민이 몰락했다는 것은 세금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결국 평민이 몰락하면서 국가의 군사력 그리고 세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네요. 우리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정리해 볼까요? 로마는 승리하면서 지중해를 장악해서 많은 부를 거두었지만 넓어진 토지와 갑자기 들어온 노예들에서 라티푼디움이 성행하면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었네요. 자연스럽게 귀족파와 평민파로 나뉘어서 이들은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 포에니 전쟁 때에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 싸웠다면 이제 로마는 내부에서 나누어져서 대립하게 된 거예요. 함께 화합해서 통치한다는 공화정이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라쿠스 형제인데요. 형제 2명이에요. 그리고 둘 다 호민관 출신입니다. 호민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평민을 위한 관직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평민파의 손을 들었겠죠? 그럼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아니, 전쟁에서 다 같이 고생해서 싸웠는데 지금 토지는 귀족들에게 너무 몰려있다. 귀족들의 토지 소유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고 그 제한을 넘어선 토지는 평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줘서 우리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거죠. 이들이 개혁에 나선 원인은 뭐예요? 라티푼디움의 성행으로 자영농이 몰락한 상황을 스스로 농사를 경영하는 자영농을 육성해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에요. 평민을 부흥시키고자 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했던 것처럼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평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면서요. 하지만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귀족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내놓으라는 말이 되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귀족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라쿠스 형제를 암살해버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희망 그라쿠스 형제가 차례대로 암살당하면서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화정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성공 실패, 실패가 되겠네요. 로마의 혼란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가 멸망했을까요? 아니요,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제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로 변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공화정 시기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이 카이사르의 등장부터 뒷파도에 해당하는 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꼭 기억하세요 는요.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라티푼디움이 성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그라쿠스 형제가 나타나 개혁을 시도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에니 전쟁, 라티푼디움, 그라쿠스 형제가 오늘의 꼭 기억입니다. 우리 오늘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런 로마의 그래프처럼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존재해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던 사람도 언젠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싶던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빛나는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앞으로 힘든 시기에 닥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고 포기만 한다면 이 힘듦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제정이라는 새로운 정치 형태로 변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강대국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다시 빛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수업이 시작할 때 인생은 파도다 라고 했었죠? 우리 로마는 파도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로마의 팽창과 위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안녕.